안녕하세요. 주식 수익맨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주식 투자는 바로 스윙 투자에 답이 있습니다. 스윙 투자에 필요한 뉴스와 정보들 제가 요약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1월달 현재 시장 하락이 좀 급격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장 하락이 왜 나오고 있는지, 어디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과 북한의 김정은이 있겠죠. 두 가지 요소가 지금 우리나라를 다 좀 짓누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지금 좀 의문점이 생겨 있는 상황이고, 북한 역시도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좀 싫은 상황이 결국엔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1월달 시장은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1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2.5%의 큰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관련된 이슈는 부가적인 요인이 되고, 이 환율이 정말 지금 연 이틀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하루 동안 원달러 환율이 10원씩 넘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1344원까지 올라왔고, 이대로 간다면 1400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불안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한 2200선까지도 좀 지지선을 낮춰 잡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확실히 역추세 두 개의 방향이 거꾸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 아래로만 유지가 됐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2500선에서 안정을 찾고 여기에 실적 변수를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 환율 차트만 봤을 때 여기서 조금 더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확실히 시장은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달에 1,400원까지 1,440원까지 환율을 찍었을 때도 그때 이제 지수대를 같이 본다면은 이 구간 가장 지수가 코로나 이후 급상승 이후에 그 가장 큰 하락이 나왔던 시기, 이 구간이 그 시기,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갔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정도 환율이 밀접한데, 그러면 대체 환율이 어느쯤 좀 안정을 찾고 좀 방향성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더해서는 이제 크게 또 이 부분을 핵심을 살펴본다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엔화 약세에 대한 이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 등 여파까지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여러 가지 이제 CPI도 12월달 높게 나온 부분이 있고, PPI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찾기도 했지만, 결국 미국 시장이 현재 다시금 국제정세 불안과 함께 혹시나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필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드워치에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원래 빠르면 3월달 중에도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고, 적어도 5월달, 즉 2분기 중으로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매우 많았었는데, 현재 상황은 좀 녹록지 않습니다. 3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37%까지로 지금 상당히 치솟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전 예측치랑 비교해 봤을 때도 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불안해진 모습은 이 5월달 금리 인하는 거의 사실 확실시 않은 시장의 투자자들의 기대가 좀 반영이 있었어요. 기대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기대가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까지 이렇게
0%로 거의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었다가 현재 다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 동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5%까지 보는 예측이 5%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조금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달러에 대한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원달러 환율 강세, 즉 원화 약세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 그 정도로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좀 강력하게 가져가고 엔화 약세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일본이 좀 금리 인상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원화도 같이 동반해가지고 같이 커플링 현상이 되면서 시장의 환율이 안정을 좀 찾게 될 텐데 일본은 얼마 전에 좀 강력한 지진이 한 번 발생했잖아요.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다시금 일본 BOJ, 일본 중앙은행 역시도 최초의 금리 인상을 9월로 이쪽은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금리를 좀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미국은 금리를 내려줘야 여기에서 이제 균형을 찾게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양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방향성이 지금 물음표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래, 적당히 우리나라 시장 팔고 나가자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오늘 코스피에서만 9천억, 코스닥에서만 1,700억, 현물로만 1조 넘는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251선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시장 자체는 1월달 약세가 좀 지속될 수 있는 우려는 확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더해지는 요소들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좀 아쉽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 실적 추정치까지도 지금 계속 좀 나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 애곳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등 포함해가지고 20개 곳의 실적 추정치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연초부터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장이 반등할 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반도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성장이 나오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손절하지 말고 기본 중심을 좀 갖고 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기만 해도 우리나라 시장 좀 크게 많이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빅텍이 막 상한가, 스펠코 상한가 가고 그러면서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슈가 상당히 좀 덜했었는데 최근에 이 북한에 대한 이슈도 조금씩 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갈등 구조가 조금씩 격화되고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이제 좀 있는데 갈등 구조가 조금씩 더 격화되고 있고, 뭐, 중동 지역의 갈등 등, 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좀 끼어들 수 있는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북한 입장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 드러내기 위한 액션을 자꾸 취하고 있는데, 그리고 북한은 지금 러시아랑 무기 거래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확실시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밀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좀 삼국이 좀 연합을 조금 강하게 하게 되면은 국제 정세적으로 좀 불안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만에서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만 선거에서 승리한 당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육군을 뭐 파병해서 지켜달라 뭐 이런 정도 얘기도 하고 있는 정도로 동북아시아 정세 자체가 좀 불안해지고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까지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야 여기에서 지금 이미 휴전구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게 익숙하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상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고 우리나라 국방력으로 북한 정도는 사실 가볍게 찍어 누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 38도선 휴전선 근처에 막 탱크들을 배치하고 다시 또 이번에 또 혹한기 훈련한다고 또 전략들도 올리고 이런 모습들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항상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른다. 이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하나의 종목 개별 시장이라 봤을 때는 이렇게 자꾸만 좀 이탈이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요소들이 하나하나씩 좀 풀려야 돼, 하나하나씩. 근데 어느 것 하나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소는 아쉽게도 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외국에서 글로벌리 좀 좋은 소식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조금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기도 있고 한데 이 AI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좀 의미 있는 실적을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은 사실 이제 빠르면 1월 말, 늦으면 2월 정도로 반영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동안은 당분간 지수는 적어도 한 이 2400선, 2380선쯤에서 한번 쌍바닥 두 번 정도 맞이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2500선을 돌파하는 걸 기대해야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막 급격하게 무너지고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미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3에서 5% 정도의 하락 여력 그리고 반등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맨날 그 2000선에 갇혀 있었던 우리나라 시장이었잖아요. 맨날 2000선 돌파한다, 2000선 무너졌다 돌파한다 맨날 박스권 갇혀있던 이 기나긴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만큼의 움직임이 이제는 이 2500선에서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될까요? 결론은 결국은 핵심 키는 제약바이오는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금리에 대한 그 속도감 이 부분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는 이 패드워치 예상치라든가 실질적으로 미국 연준의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좀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을 확인할 때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2차 전지도 실적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미국 시장의 IT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연동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접근하고 이 부분 좀 떨어질 때도 포트폴리오 유지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보면은 약간 조커성 종목도 있어요. 여기서 조커성 종목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뭐 흔히 테마라고 하죠. 전쟁, 이제 방산, 오늘도 스펙고 상한가, 빅텍 급등 나오고 뭐 식량,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테마는 항상 이제 스케일 데이 단타로 정도로 조금 활용하셔야 되고 이 종목들은 뭐 현재 상황에서는 스윙으로 한두 달까지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 좀 데이로 계속 접근을 하셔야 되지만 개별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성장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영상으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거의 100% 완벽하게 이제 받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중 조커성 종목들로 반도체 중심으로 개별 종목들 계속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전체적으로 높았던 종목들은 한번 코스피 2500선 돌파할 때까지는 다시 시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나라 시장 계속 말씀드리는 건 결국 탄력을 찾을 거예요. 갑자기 진짜 북한이랑 전쟁이 급격히 나지 않는 이상 결국은 탄력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결국 미국도 이렇게 방향성에 대한 시기에 대한 문제지 결국은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로 결국에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2024년이기 때문에 1월 중순 1월 말 좀 소나기를 좀 피하면서 그러면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저점부터 좀 잡아보고 아프리카 TV처럼 개별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좀 중심적으로 챙겨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시장이 왜 이렇게 1월달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지 어디에서 좀 중심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개별 종목들 핵심 중점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지지선이라든가 다시 봐야 될 밸류들 가치들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구독하시고 편히 보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장 믿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